백 교수님, 여야 대표회담이 25일로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 영수회담 그리고 대표회담 다 제의를 했어요. 대표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외로 즉각적인 환영 반응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표회담이 신속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정상화가 먼저이고 영수회담이 급선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25일 날 만나자. 예.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과연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의견을 나눈 결과냐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생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사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 보면 당은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를 상당히 염두에 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반대 성향의 표출을 하고 있어요. 예. 좀 국힘에서 하는 부분, 국힘 주류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마 25일 날 그 회담은 야권의 이재명 대표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 감세라고 하는 측면은 서로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슬럼프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지정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국힘의 내부에 보면은 거의 80~90% 이상 아주 친한계 의원들 빼고는 지금 최상병 특검에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해버린 격이에요. 네. 최상병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 회담 성격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상당한 기초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의 양자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됐다. 네. 대선까지 긴 그렇습니다. 승부의 왜냐면, 네. 스타트가 올렸다. 네. 신호탄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 대선을 염두에 분명히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안, 이거 합의하자는 거고, 25만 원 민생지원금, 네. 이거 합의하자. 네. 그리고 지구당 부활, 이건 서로 이견이 지구당 없지 않냐. 부활은 한동훈 대표도 찬성하는 부분이. 근데 25만 원 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별 지원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네, 약간 지금 물러선 거죠.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다가는 이재명의 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법안 먼저 처리하자. 금투세라든가 네네. 상속세, 네, 종부세 완화, 그리고 K칩스법이라든가 고준위, 반도체 뭐 그런 방패장법, 네. 또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 그리고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기서 합의를 하더라도 당장 또 국회라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민감해 가지고 그렇죠. 국민의힘과 용산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재명의 용산과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갈라치기에
그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우려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 법안 같은 경우도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국힘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그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층에서는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실의 정책과 그다음에 이 소위 유율 배반적인 요소에 해당 의제로 올라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꼼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만약에 넘어가 버리는 정치력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만만치는 않지만 사실 정치 경험이 짧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수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새양명 특검법은 지금 딜레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종부세나 금투세라든가 이 소득세 부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온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세를 5억에서 10억으로 높이자라고 하는 선제적 지금 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크리그를 지금 네. 하려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좌클릭 좌클릭. 형태가 지금 근데 되고 있어요.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네.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인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수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이 미숙한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회담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용산의 대통령실 생각, 의중하고 다르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은 당에서 대표가 결정한 부분을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그 갈라치기 내지는 갈등설이 또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25일 대표소의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 봅니다. 당 차원에서 준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용산과의 조율을 통해서 그렇죠. 협의와 어느 조율. 수준에서 양보를 해주고 뭘 얻을 건지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네. 용산과 조율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당은 당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25일 날 나갔다가 거기서 합의했는데 용산하고 그렇게 이견이 되면 불거지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야권의 아주 십자포와 같은 비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 빌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상당한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의한 걸 대통령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할 빌미를 주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권 내지는 한동훈 대표도 고용신 TV를 보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의 언급을 아마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결국은 대선을 개장해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 네. 또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뭐 청년 고독사 문제 등 네. 좀 그동안 소외계층에 대한 그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쪽으로 그렇죠. 따뜻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은 노무현 부자 감세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조세 정책 그 골간들 아닙니까? 네. 부자 감세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 또 문호를 탁 열어놨단 말이에요. 개방을 한 거예요. 개방을. 예.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예 내지는 완화를 하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네. 더군다나 상속세 이런 것은 뭐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선제적으로 치고 네. 나왔어요. 결국은 진짜 이 한동훈과 이재명 간의 진검승부 싸움이 불꽃을 튀길 건 뻔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의회 그러니까 정치의 정상화가 먼저다. 국회의 정상화. 이것은 그 정상화라는 게 여야 대표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 그 다음에 이 탄핵, 청문회, 그리고 의회 폭주 이걸 안 하겠다는 걸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입법 독주해버리고
특검 전국, 탄핵 전국, 청문회 전국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국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요구하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나 어떤 청문회 이런 어떤 특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정쟁을 야권 하잖아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해야 되고 선별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서민 내지는 중산층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정책 위반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국가의 동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국가를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사실은 192석의 야권 이 성향의 이 입법 폭주로 하는 부분은 국회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세비를 받아가지고 과연 역할을 하느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여소야대 현상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훨씬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새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야 대표의 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양적이나 질적인 부분에 나오는 정책들이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고 대표들 간의 어떤 정치 몸집만 키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한 2달 그렇죠. 반이 되는데 네. 여야 합의 법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대통령은 일을 전혀 안 하고 거부권 있는 행사하고 거죠. 네. 또 재의결해서 폐기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그게 어떻게 국회가 정상화됩니까? 국회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안 하는 것이죠. 거죠. 대한민국 동력만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안보 문제 내지는 외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민생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언론에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 선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이걸 입법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야가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동력을 추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발전시키고 진화되고 나아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세비를 받으면서 전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국힘은 여소니까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권은 여대이면서 결국은 국가를 이해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안 하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는 모습이 결국 국민들에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을 평가하는 첫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가 되지 그렇죠. 않겠냐. 국민들은 그 네네. 결과를 보고 네. 앞으로 정치권이 싹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판단할 것이고 또 국민적 기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너무 지금 새로운 돌파고 날씨도 더워갖고 네. 난리인데 거기다가 경제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 대표가 뭔가 합의를 이뤄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회 정상화 지금처럼 정쟁을 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들을 논의하고 토론해갖고 합의 처리하는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네, 국민들 앞에 이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판결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피로감,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좀 사라지고 또 국가 동력도 좀 추진되는 이런 정말 소중한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